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오랜만에 여행기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지? 2년 전에 갔다 왔던 푸켓인데요. 동남아 푸켓. 푸켓 여행기를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이제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너무 고생했잖아요. 뉴질랜드 여행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선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남편이 봉화지겸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여행 3일차에 알게 됐고 4일차부터 이제 대학병원과 응급실을 다니기 시작했죠. 매번 그 숙소를 지역을 옮길 때마다 병원을 가서 매일매일 드레싱을 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혼여행인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편한 곳으로 진짜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푸켓이라고 처음에 정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팔라우나 괌을 가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여행사랑 상담을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여행사에서는 아무래도 팔라우나 괌은 진짜 할 게 없대요. 가면은 그냥 바다 보고 물놀이하고 끝. 바다 보고 물놀이하고 끝. 이래서 너무 심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푸켓을 알려줬고 저희가 또 이제 비행기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푸켓이 비즈니스석이 되게 좀 저렴한 특가석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푸켓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행사는 제가 또 그 당시에 다녔던 직장 동료분의 와이프분이 일하시는 여행사였어요. 청담동에 있는 여행사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상담을 받아본 곳이에요. 뭐 되게 큰 하나투어라든지 그런 우리가 알 법한 여행사는 아니고요. 되게 소규모의 그런 개인 여행사, 좀 작은 크기의 허니문 전문 여행사였어요. 네, 그쪽으로 해서 상담을 받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푸켓을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우선 처음에는 푸켓과 괌을 두 가지를 견적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민되니까. 네, 푸켓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쉴 수 있는 휴양지를 가고 싶었는데 또 비행기 특가 때문에 약간 귀가 쏠렸던 그래서 푸켓과 괌 두 곳의 견적을 알려달라고 하고 이메일로 처음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 온 이메일인데요. 어제 통화 안내 드린 휴가 관련하여 일정 및 견적 안내 드립니다. 라고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항공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푸켓이 현재 아시아나 비즈니스석 특가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라고 이쪽에서 이제 제안을 주신 거고 그리고 보내주신 첨부 파일이 푸켓 리조트와 괌 호텔 이런 두 가지 견적을 내줬어요. 푸켓은 이제 숙소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달랐고 1인 경비로 187만 원씩 나왔고요. 이게 비행기 가격이 포함된 여행 가격이고요. 저희가 일정은 보통 동남아 가는 게 새벽 비행기라 가지고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1, 2, 3, 4, 5, 6 그러니까 4박 6일 일정이네요. 4박 6일 일정으로 받았고 호핑 투어 이제 요트를 타고 스노클링이나 바다 낚시를 체험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사지 받고 시푸드 뷔페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면 여기는 어디지? 관광지 한번 다니는 거, 쇼를 본다든지 이런 선택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시간, 이런 식으로 자유시간을 좀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이런 일정도 제가 다 얘기를 해서 그냥 가서 특별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액티비티 하고 나머지는 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쪽에서 견적이 이렇게 온 거고요. 괌 견적을 볼게요. 괌은 좀 가격이 세죠. 아무래도 이제 특가 항공 가격이 아닌 기본적인 비즈니스 가격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얏트, 쉐라톤, 웨스턴 이렇게 호텔마다 틀리고 제일 비싼 곳이 하얏트, 리젠시 클럽이라고 해서 라운지 이용하는 걸로 해서 250, 1인당 250
여기는 4박 5일 일정이고 관광지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 렌터카 자유여행. 이거는 운전을 하려면 렌터카로 자유여행 할 수 있고, 거의 쉬는 거, 특별히 뭐 괌은 갈 곳이 그렇게 크게 없나 봐요. 그래서 쉬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쇼핑하는 곳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초에 그 쇼핑 일절 없고 가이드 팁 이런 거 없다, 그냥 다 포함시켜서 견적을 낸 거다 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되게 괜찮았고요. 이렇게 두 곳의 견적을 받고 결국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특가 때문에 푸켓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켓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하니까 계약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계약서 내용은 뭐 앞전에 받았던 견적대로 하기로 하겠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이제 푸켓이 픽스된 1인당 금액이 187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둘이서 얼마지? 187만 원 곱하기 2, 374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텔 조식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걸로 계약을 하겠느냐 해서 픽스를 했죠. 네, 이걸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했고, 이제 계약금을 입금을 해주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랑 중도금, 잔액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결제를 했는데요. 처음에 계약금은 40만 원 현금으로 통장 계좌 이체를 해서 보내드렸고, 중도금은 카드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카드 할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잔액 현금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잔액 그냥 계좌 이체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체를 해서 완료를 했죠. 그게 이제 여행 가기 한 달 전에 거의 완료를 했던 것 같아요. 최종 완납을. 네, 계약은 거의 3개월 전에 했고, 중도금 내고 뭐 마지막에 잔액까지 해서 3개월에 걸쳐서 입금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현금 영수증을 다 발행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확정 일정표라든지 안내사항 같은 거, 이제 여행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일주일 전에 메일로 발송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행사 쪽에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대신 예약해 준 거를 제가 확인하려면 여행사에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도 다 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런 거 다 메일로 오고 가고 했고, 네 번째 메일을 보면 잔금 입금이 완료돼서 확인을 했다고 하셨고, 현금 영수증은 제 번호, 휴대폰 번호로 해드리면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항공은 오픈해 두었으니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제 비행기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마지막 5번째 메일이 이제 출발 일주일 전에, 저희가 10월 9일 출발이었는데 10월 1일에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여행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해서 여행 관련 최종 정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확정 일정표, 그 다음에 여행 준비물 및 기타 사항, 환전, 현지 비상 연락처, 그 다음에 기내 반입할 때 액체류 제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확정 일정표에 저희 영문 이름이 여권상 영문 이름이랑 동일한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 가는 항공기 출발 시간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3시간 전에 꼭 도착을 하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현지 비상 연락처를 메모해서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 준비물은 제가 그래도 한번 다녀와 봤다고 준비하는 게 좀 노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세면도구 당연히 챙겨야 되고, 현지 호텔 가면 그런 것들 다 있긴 한데 찜찜하잖아요. 진짜 좋은 거 쓰는 호텔 아니고서는 좀 찜찜하니까 뭐 직접 챙겨가실 분들 챙겨가고, 그다음에 거기는 아무래도 많이 더운 여름 날씨니까 호텔 수영장에서 놀 수 있는 비치타월, 수영복, 햇빛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 선크림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주로 여름 복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날씨가 되게 습해요. 푸켓이 습하고 덥고, 그리고 비 올 때는 또 엄청 시원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건물 안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처에 무슨 쇼핑센터 같은 게 있는데 되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서 추웠어요. 가디건을 늘 입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복장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비상약품 같은 거. 저는 이제 여행 다닐 때 약 챙기는 거에 좀 진짜 한번 고생했잖아요. 뉴질랜드 가서. 거기서는 항생제까지 그 처방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뭔가 염증의 그 기운이 있다 했을 때 진짜 항생제 꼭 먹어야지. 안 그러면 열도 나고 그 염증이 가라앉질 않아요. 뭐 밴드, 드레싱 할 수 있는 소독 이런 거, 그다음에 소화제, 진통제 이런 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카메라나 뭐 필름, 요즘 필름 안 쓰지만 카메라, 건전지 카메라 이런 거, 메모리 SD 카드 같은 거, 마이크로 SD 카드 꼭 챙기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그냥 차고 다닐 수 있는 시계 같은 거, 휴대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필기 도구 이런 거 챙기라고 하셨고, 음식물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저는 태국 음식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진짜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태국 음식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 음식, 뭐 컵라면, 고추장, 과자, 뭐 햇반, 그 뭐 김치 이런 거 챙겨 가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 저 나중에 이제 제가 짐 챙긴 거 알려드릴 텐데 보시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통조림으로 된 김치며 뭐 엄청 잘 챙겨갑니다. 근데 사실상 태국 가서 그렇게 많이 한국 음식을 먹진 않았어요. 너무 태국 음식이 맛있어서. 그쪽 나라 음식 먹기 바빴지 우리나라 음식은 많이 안 먹고 남겨왔어요. 그리고 푸켓의 전압은 220V 똑같고, 단지 이제 앞에 그 머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돼지코를 일자로 바꿔주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챙겨가 볼 만도 하고, 한국보다 2시간 늦고, 네, 그런 것들 알려주고, 환전 같은 것도 이제 달러를 준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를 준비해 갔고요. 진짜 실제로 가니까 환전소가 중간중간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달러를 그 당시 거기 현지에 있는 환전소, 작은 환전소에서 그냥 바꿔서 그때그때 쓰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카드만 있었고, 예, 카드가 되니까 뭐 우리나라 그 뭐 백화점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카드 결제하는 기계도. 그래서 그런 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달러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면세점 구매하시는 금액 제한, 뭐 참고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1달러짜리 지폐 같은 거 여유 있게 준비하면 팁 주기 좋고, 그런 것들. 비상연락처.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외국 여행 갈 때 이거 맞나 모르겠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지구촌 스마트 여행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리 보는 국가별 매너라든지 국가별 종합 정보 이런 거를 알려주고, 현지 안전 정보, 현지 대사관 정보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은 긴급 연락처, 대사관 전화번호, 화재 신고, 범죄 신고 이런 번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미리 보고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여행사를 끼고 가면 좋은 게 비상 연락망이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행 가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건, 진짜 비행기에서 이렇게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에 봉화지겸이 걸릴 줄은 정말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도움됐던 게, 저희는 자유여행이지만
현지 액티비티 같은 거는 그 오클랜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분들이 하시는 여행사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제가 비상연락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안 돼서 답답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자료들을 내가 못 알아들을 때 이 여행사와 통화를 해가지고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잘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원하는 자료들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행사를 완벽하게 안 끼고 가는 게, 모르겠어요. 여행을 저는 진짜 해외여행을 그렇게 멀리까지 많이 안 가본 사람으로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는 게 여행사이지 않나. 그리고 현지 비상연락망 이런 거. 나의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리고 태국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생각보다 현지 언어를 많이 쓰지. 그래서 여행사를 끼고 가는 게 동남아 쪽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이런 거는 이제 모든 공통된 제한인데요. 푸켓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냥 어딜 가든 비행기 내에는 용기가 100ml 이하인 그런 작은 향수, 스킨로션 이런 거를 1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봉투,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에 채울 정도로만 담아야 하고, 한 사람당 하나만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짐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행자 보험 들어져 있는 여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자 보험 든 보험 증서 같은 것도 보내줘서 뭐 얼마씩 그 보험이 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사망 휴유 장애, 뭐 의료 실비, 그 다음에 상해, 해외 상해, 해외 질병, 질병 사망 및 뭐 고도 후유 장애 이런 거 얼마씩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근데 솔직히 해외여행 보험 든 게, 여행자 보험 든 게 휴대폰 잃어버리면 보상해줘서, 그래서 휴대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갔었거든요. 이게 뭐 LIG였나 라이나였나 휴대폰 50만 원씩 보상되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갔는데, 의외로 정말 아파서 보험료를 받는 거는 이제 뉴질랜드가 처음이었죠. 처음이죠. 네. 처음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간 여행에서 제대로 보험의 효과를 받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행자 보험은. 그리고 이제 완료된 일정표를 이쪽에서 보내주셨고, 현지 사무실이 있는 여행사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지에 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 현지에 나와 통화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여행사는 그런 분이 계셨고 현지 푸켓의 전화번호도 적혀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 비상사태가 있으면 전화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래서 이동 경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호텔 체크인 할 때 디파짓 요청한다, 보증금 같은 걸 요청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들고 가서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뭐 이런 거.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파통이라는 그 지역에 투어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직원이 있어서 상주 서비스를 해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저는 투어 라운지를 가보진 않았어요. 더워서 그냥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한번 찾아가 보려다가 지지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일정을 저희한테 보내줬고, 그렇게 저희의 여행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사 얘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편은 저희가 푸켓 가는 짐은 어떻게 쌌는지, 뭐뭐 들고 갔는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기억을 짜내서 기록을 해서
다음에 여행 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써주시면 좋고요. 공유하기도 해주시면 좋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오랜만에 여행기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남다르네요. 바이바이.